피아제 이론이에요. 지식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당하는 거라 했어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이면 능동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즉 말하자면 내가 실제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거 내가 그냥 툭 받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스스로 해봤을 때 자 활동론이에요. 활동론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몸 안에 툭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새롭게 구성해 간다는 이론이다. 그가 주장하는 아동 발달의 핵심 기전은 다음과 같다. 즉 말하자면 피아제는 아동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말하자면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거 안에 틀을 잡는 거잖아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다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좀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아동의 사고 발달은 단계를 걸쳐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끊어보세요. 어른의 사고와 어린이들의 사고 간에는 질적인 상이점이 있으며 인간의 모든 사고는 감각 활동의 운동의 활동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보다는 직관적이면 논리적이라는 거면 따지고 어떤 틀보다는 직관적이며 방면에 어떻게 상상력이 풍부하여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계의 사고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말하자면 뭐예요? 혼자서의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동료들 사이 안에서 사회성이 발달되는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이 돼 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능력이 길러져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율성이 몸에 배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은 바른 지식이 누적되어 발달해 가는 것이 아니고 끊어보세요. 어린이는 자기 생각과 잘못에 대해 깨닫고 스스로 수정해가는 활동을 통해서 발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사고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식이 누적돼서 발달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배워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흐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달한다. 아동의 발달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 자기의 환경, 지금 현재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그게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사고가 활동함에 있어서는 항상 감정이나 의욕의 움직임이 불가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주체적인 활동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피아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어떻게 해요? 지식이 누적이 돼서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지식이 누적이 돼서 어떻게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요. 뭐를 통해서요? 자기의 그 사람의 어떻게 잘못, 생각의 잘못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생각의 잘못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수정해 나가겠죠. 수정하는 안에서 어떻게 해요? 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고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 이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원리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학습은 사회적인 활동, 상황적인 학습을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즉 뭐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전혀 무에서 시작했을 때는 그 무에서 나아가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요. 즉각적인 현상이 아니라 학습자가 감각기관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뭐예요? 자,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각을 통해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떻게 해요?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인 과정으로 본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와 세상의 어떻게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관련이 된다.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거와 어떤 부분이 다 합쳐졌을 때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구성하는 것 또한 의미의 체계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내가 학습이 되고 어떻게 해요? 지식이 누적이 되고 생각이 잘못과 수정을 해서 그 감각을 통해서 학습이 된 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의미를 구성해 나가면서 그 능력이 당연히 향상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유형의 다른 감각기관들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말하자면 하나를 알으면 다른 것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구성하는 뚜렷한 행위는 마음에서 진행되는 정신작용으로 신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끊어보세요. 정신적인 몰입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정신작용으로 신체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몰입을 할 수 있는 활동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언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동기는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럼 뭐예요? 신체적인 활동과 즉 말하자면 뭐예요? 신체적인 활동도 중요하고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몰입할 수 있는 몰입의 과정을 걸쳐서 어떻게 몰입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학습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몰입 안에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몰입 안에서 이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그럼 여기서 또 어떤 것도 영향을 주느냐? 당연히 언어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향이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학습에 영향을 주더라.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을 통해서만이 뭐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경험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구성이 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당연히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학습 동기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오의 일치 모델이 밑에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같이 나오고 있죠. 그 요인이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 참여를 당연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치라는 건 뭐예요? 개인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같이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가와 자, 끊어보세요. 교육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그 환경이잖아요. 사회적인 요소잖아요. 교육 환경.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자아와 동료 학습자. 그다음에 자아와 교수.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자기와 동료 학습자, 다른 사람, 그다음에 자기와 교사, 그다음에 자기와 제도적인 환경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성 여부에 따라서 그거와 어떠한 일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도 타락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나 거시적인 환경적 요인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말하자면 협의적인 관념 안에서는 다루고 있지만은 그렇진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보시오의 일치 모델에서는 나와 동료, 즉 말하자면 뭐예요? 개인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요인이 사회적 요인이 같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맞을 때,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어떻게 된다? 일치를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를 이룬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더 동기부여도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보시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라는 거 있다라는 거죠. 사회 구조적.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A라는 교육을 받고 싶은데 내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A라는 교육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을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뭐예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